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에 윤 대통령 중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이 경찰 고위직 인사가 이 발표 약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일각에서는 정권 차원의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누군가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란이 된 그젯밤 일들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네.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네. 행안부에서 이 처음 치안감 보직 인사안이 내려온 게 그제 오후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저녁 7시 10분쯤 경찰청 인사 담당자가 내부망에 이 치안감 28명의 인사 명단을 올리고요. 네. 그리고 14분쯤 이 명단이 언론에도 공개가 됩니다. 기자들도 이제 이때 명단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오후 8시쯤에 네. 이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면서 갑자기 경찰청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경찰이 수정안을 받아서 28명 중에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안을 다시 발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이 경찰 치안감이라 하면은 네. 12만 경찰관 중에 단 30명밖에 없는 오, 자리입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에요. 네, 조직 서열 3위에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중요한 인사인데 이런 인사가 약 2시간 반 만에 번복이 되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상당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뭐 28명 중에 7명이나 4분의 1이나 지금 인사가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보니까 뭐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키워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치안감 인사가 2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그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어이가 없다라는 말은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네. 직설적인 화법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이 재가도 없이 경찰이 행안부로 올린 자체 추천 인사를 네. 그대로 공지한 건 국기문란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윤 대통령이 뭐 치안감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차단을 하면서 네. 오히려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의 재가도 없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문제다라는 점에 방점을 찍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이 경찰 길들이기다, 경찰 흔들기라면서 강하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발표 전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직 인사 명단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찰 흔들기에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현 정권에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 있었던 일을 시스템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이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 이런 시스템이 잘못돼서는 솔직히 어떻게 됐다라느냐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뭐 평소에 쓰는 화법이 좀 직설 화법이긴 합니다만 국기문란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보통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는 말을 쓰면 이거는 대통령이 극대노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김성환 위원님, 근데 보통 대통령이 극대노한 상황은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한다거나 전해 듣거나 이런 상황에서 극대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카메라 있는 앞에서 이거는 국기문란이다라고 극대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앞서 이제 그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지만요. 네. 국기문란을 누가 국기문란을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인사안에 있어서 중간에 행안부가 있잖아요. 행안부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맥락상으로 보면 이상문 행안부 장관이 조지아 출장 갔다가 오면서 인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경찰에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경찰청장의 인사안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경찰 결과적으로 나온 거 보면 경찰청장 인사안하고 완전히 다른 인사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경찰청장 인사안을 원래 낼 거를 경찰이 그냥 공개해 버렸다고 하면은 그럼 국기문란이라고 경찰을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경찰청장 인사안이 완전히 뒤집힌 인사안이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중간에 누군가가 인사안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나 이상민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행안부에 갔다가 내려온 거잖아요.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것이 행안부를 통해서 뭔가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국기문란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행안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이런 어떤 인사 번복이나 실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은 치안 정감 승진자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초유의 면접을 보는 일이 발생했어요. 치안감보다 한 단계 계급이 아래거든요. 이제 승진자예요. 네. 나중에 가가지고 치안감이 되고 치안 총감이 될 사람들이에요. 네.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외청에 있는 경찰의 치안 정감에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 독립성 침해 얘기가 당장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행안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두겠다고 얘기하면서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또한 경찰의 중립성을 대단히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인사안이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찰 길들이기, 경찰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의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경찰 조직을 오히려 더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경찰의 반발을 누르려고 하는 전략을 담은 포석을 담은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성환 위원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 경찰 조직 내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잘못해서 이걸 발표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유호정 기자, 이 경찰은 이걸 왜 그렇게 잘못 발표를 한 걸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경찰청의 입장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처음에 이 최종안이 아닌, 그러니까 확정적 인사안을 이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 실무자의 실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닌 걸 잘못 보냈다, 라면서 행안부도 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해명도 나왔는데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지만 일단 경찰청은 의사소통 미흡, 뭐 단순 실수, 인사 실무자의 실수 이런 해명들을 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인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의 관례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 그동안의 관례였지만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이번 치안감 인사에서 경찰청장이 충분히 수처권을 행사했다라면서 좀 확대 해석을 차단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뭐 네. 의구심,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인사안의 부임 날짜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이었는데요. 네. 사실 인사 중에는 뭐 시도경찰청장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역을 옮겨야 되는 네.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이례적으로 이런 인사 명령이 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또 어제 이 전직 경찰 최고위 관계자가 MBN에서 통화를 했는데 네. 사실 지금 인사 명단이 어쨌든 뭐 최종안, 중재안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인사안이 이렇게 A안, B안으로 나뉘는 경우는 듣지도 못했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최종안과 다른 인사안이 공지가 됐는데 사실 최종안이 언론에 공지되기까지도 뭐 2시간 반 정도 걸렸잖아요.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 행안부 측 입장을 좀 들어보면 약간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야기를 저희가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경찰청이
이 희한하게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공지를 해서 이 사달이 났다. 네. 대통령이 결재한 거는 오후 10시에 결재한 거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경찰이 결재 나기 전에 발표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대통령실 입장 역시 비슷합니다. 뭐 관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네. 대통령은 결재를 한 건데 이 중간에 경찰이 먼저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이 대통령실의 어떤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먼저 발표를 한 게 의아하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뭐 인사 번복을 통해서 경찰을 길들이게 하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경찰은 관례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거고 지금 이 행안부랑 대통령실은 왜 결재가 나기 전에 공개를 이걸 한 거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양쪽 다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결국 행안부가 뭐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온 행안부의 입장은 사실 아까 김영 기자가 얘기한 대로 뭐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고요.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논란은 사실 경찰권을 통제를 하려는 거다 아니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의도가 실린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인사 번복 사안만 보면은 두 가지가 문제예요. 네. 하나는 아까 이제 의원께서는 행안부가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개가 다 문제죠. 행안부가 초안과 원래 최종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초안을 내려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안부 그 치안정책관이 초안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일단 실수인 것 같고 네. 최종안까지 만들어 놓고 초안 내려보내니까 그쪽에서는 관행대로 그냥 그거를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뭐 초안이건 최종안이건 대통령 결재가 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게 기본이지 이게 관례대로 그동안에 뭐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에도 인사협의만 되면 그동안 발표를 했다는 건데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그동안 관례대로 해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럴 수 있는 건지. 양쪽이 다 잘못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기강이 같아요. 해이한 거죠. 그러니까 네. 경찰청도 잘못했고 행안부도 잘못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네. 셀프 조사인 거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잘못을 인정하겠습니까? 하더라도 약간 덜 잘못한 것처럼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여튼 경찰청이나 행안부 모두의 잘못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조사는 지켜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경찰 통제 논란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네. 이 문제가 실수를 떠나서 실수건 아닌 거를 떠나서 이게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네. 명분 쌓기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경찰 과거에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를 뒀던 시절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비대해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이제 2023년도에 대공 수사권까지 국정원에서 넘겨받게 되는데 네. 경찰은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통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 권위주의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 두듯이 행안부 안에 검찰국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시점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더 확산되는 느낌인데 네. 이거는 이거대로 풀고 경찰 통제 논란은 경찰 통제 논란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경찰국을 두는 방식으로 하면은 더 논란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것보다는 지금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이거의 경찰 통제 권한을 좀 더 실제로 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게 지금 경찰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까지 좀 주신 것 같아요. 김성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떻게 경찰 일사를 냈는지 그걸 네.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행안부의 외청이잖아요. 네.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낸다 그러면 경찰청장 인사를 내면 그 밑에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인사의 경우에는 주로 경찰청장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네. 행안부에서 한번 1차 검토하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있을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견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만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인사 발표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민정수석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사검증을 하는 곳은 어디서 합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검증단에서 하잖아요. 이게 복잡해진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경찰 인사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꼼꼼히 들여다보거나 의견을 내기 시작하니까 막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이 막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네. 실수든 고의든 간에 뭔가가 잘못 전달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 정부의 시스템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현 정부에서 경찰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사안이 인사 발표가 번복이 됐다.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권이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냐 아니냐. 지금 이게 같이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사안이 좀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이유가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되고 이 검찰과 경찰 어떤 권력 지형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발생한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김영 기자, 네. 검찰 인사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고위급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승진 대상에는 윤석열 4단 검사들이 포함이 됐고요. 좌천된 인사에는 친문재인 성향 검사들이 대거 포함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난 이 검찰 인사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이 없는데 난 인사 때문에 나중에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식물 검찰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출근길에 짧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지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검사나 경찰에 대해서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인사를 사실상 총괄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실상 검찰총장이다. 총장 역할을 겸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측근들 이 요직 자리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다 내놨는데 네. 다른 누구 검찰총장이 오든 식물이 될 수밖에 없다. 바지 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지 총장, 식물 총장 이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됐는데 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기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네, 이 윤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식물총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 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검찰총장이 있는데 인사권이 좀 패싱이 된 거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좀 공석이라는 차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좀 이 아이러니한 상황.